129 궤도 비행이라는 트윗을 올립니다. 다시 129라는 숫자가 발견된 것입니다. 에어팟2의 가격이 129달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휴장인데 잘들 쉬셨나요? 몇몇 분들은 푹 쉬었을 듯 하고 몇몇 분들은 조금 심심한 밤이었을 듯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내용은 먼저 골드만삭스가 내년 3번의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전달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내년 S&P 500 4,400의 약세를 전망한 모건 스탠리와 5,100의 강세를 전망한 골드만삭스의 의견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트위터 자료를 보면서 일론 머스크가 계속 129라는 숫자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12월 9일을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는데 재미로 보고 추론해보는 내용인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들 중 웅덩이 매매법 Q&A를 진행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골드만삭스가 테이퍼링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과 내년 5월과 7월 그리고 11월에 세 차례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해소되지 않고 테이퍼링 속도를 가속화해도 금융시장에 충격이 가지 않을 것이라는 연준 위원들의 판단 때문에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이퍼링 속도를 올려 내년 3월에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예측하고 있는 내년 3차례 조기 금리 인상의 가장 큰 변수는 연준이 원하는 완전 고용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실업률이 내년 중순까지 3.7%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여러 전문가들의 내년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강세론과 약세론 두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을 듯해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의 윌슨은 S&P 500 내년 전망을 지금보다 더 하락한 4,400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윌슨은 올해 S&P 500 전망을 3,900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올해 S&P 500은 현재 3,900보다 한참 위인 4,700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내년 시장을 약세로 전망하는 이유는 양적 완화로 인한 유동성은 이미 최대치라는 겁니다. 유동성이 감소되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약세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선진국 대비 미국 주식의 높은 밸리에이션을 약세 이유로 들었고요. 다음으로 내년 미국 시장 강세론을 전망한 골드만삭스의 의견을 보면 골드만삭스는 2022년 S&P 500이 지금보다 약 9% 상승한 5,100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강세론을 전망한 이유는 2022년 S&P 500의 EPS를 2021년 대비 8%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단 골드만삭스가 말하는 내년 변수로는 먼저 내년에 예상보다 빠른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이 된다면 미국 주식시장은 더욱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고, 반대로 예상보다 느린 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된다면 3,50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와 포모로 인해 2022년에도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도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섹터의 비중 확대를 권장했고, IT 섹터는 변화 없이 높은 비중을 유지하라고 권했습니다. 이걸 보면서도 역시 QLD와 SSO에 장기 투자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계속 129라는 숫자를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추측일 뿐이니 재미로 봐주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먼저 과거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주식 분할을 예고하는 듯한 트윗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사진에 표시된 시간은 8시 11분과 매일 5월 1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머스크는 8월 11일에 5대1로 테슬라 주식 분할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올라온 트윗을 보면 129 궤도 비행이라는 트윗을 올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리트윗이 정확히 12.9K일 때 머스크의 리트윗 글이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또 무언가 메시지가 있다는 추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머스크는 트윗을 올리는데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420의 가격이 올랐다는 트윗입니다. 미국에서 420은 마리화나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 트윗에서 나온 숫자들 42069에서 9를 제외한 4 더하기 2 더하기 0 더하기 6은 12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숫자 9를 붙이면 다시 129라는 숫자가 발견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때부터 129의 의미를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12월 9일에 무언가 이벤트가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또 다음날 머스크는 트윗을 올립니다. 로켓 추진 시 12밀리언 파운드의 연료가 필요하다는 트윗입니다. 여기서 10이라는 숫자가 또 보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남은 9를 찾다가 발견한 것은 사진의 로켓 중앙의 터빈이 9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1, 2, 9라는 숫자를 찾은 거죠. 그리고 며칠 뒤 올라온 머스크의 트윗입니다. 에어팟을 끼고 있는 공룡의 사진인데요. 사진과 글에서는 도저히 129라는 숫자의 조합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결국 누군가 또 찾아내고 맙니다. 사진은 에어팟2를 착용하고 있는 공룡이죠. 애플 공홈에서 판매 중인 에어팟2의 가격이 129달러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춘다고 생각했었는데 보다 보니 정말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트윗 글은 십자군 전쟁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 같아 보이죠. 그리고 십자군 전쟁은 1291년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 매각이 화제인데요. 테슬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머스크는 계속 93만 4091의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숫자를 가지고 또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식 날짜 표기법으로 2021년 12월 9일을 표기하면 1209-2021이 됩니다. 이 1209-2021을 매도 물량 93만 4091로 나누면 다시 129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현재 사람들은 그래서 12월 9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냥 억지 추측인지, 만약 어떤 이벤트가 있다면 그게 주식 분할일 것인지, 아니면 합병 소식일지, 아니면 지주회사 설립일지, 12월 9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 일도 일어날지 않을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에 대한 질문 주신 것 중 가장 많은 질문과 꼭 답변 들어야 할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평선이 역배열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또는 비슷한 질문으로 21선이 61선 아래에 있는데 주가가 61선에 닿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이 정말 많고 모두 같은 내용의 질문인데요. 21선보다 61선이 우선이고 61선보다 121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주신 차트를 찾다 보니 가장 최근이 QLD 올해 6월에 그런 상황이 한번 있었는데요. 21선이 61선과 같이 있고 아니면 그 아래에 있는데 갭 하락을 주가가 61선에 닿았습니다. 이때는 그러면 1차 매수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2차 매수 타이밍일까요? 21선보다 61선이 우선이고 61선보다 121선이 우선이니 이 상황은 61선 2차 매수 타이밍으로 해당 종목에 투자할 예수금의 50%를 5일 동안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더라도 분할 매수합니다. 오르면 매수를 멈추냐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이곳이 저점인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모르기에 저 구간에서 그냥 5일 동안 매수하는 겁니다. 만약 예측이 가능하고 저점 예측이 가능하다면 적립식이 아닌 대출 받아서 거치식 하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적립식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잠시 고통스러운 해는 있을 수 있으나 5년 장기 투자를 한다면 큰 수익을 안겨줄 가장 좋은 종목 QLD SSO에 투자하는 거죠. 내가 1000명 중 장기 투자에 실패하는 999명이 될지 온갖 악재와 폭풍 속에서도 결국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종목을 들고 장기 투자에 성공하는 1000명 중 1명이 될지는 5년 뒤, 10년 뒤에 알 수 있겠죠. 저도 여러분과 함께 가기에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고 멘탈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미가 아닌 내 자산을 불리기 위해 함께 버텨보는 거죠. 우리 모두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오즐 웅줍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